자, 이번 이혼 숙녀 캠프 이 부부에게는 어떤 문제점이? 아내 측 증거 영상 먼저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부는 연상 연하 커플입니다. 참고로 아내분은 현재 42살 정도 되셨고요. 남편분이 한 36살쯤, 그래서 6살 차이이시고, 남편분이 30대 중반, 아내분이 이제 40대 초반이시고, 아내분은 22살 아들이 있어요. 왜냐면 20살 때 결혼을 한번 하셨다가 갔다 오신 분, 재혼이세요. 남편분은 초혼이시고, 그리고 이 둘 사이에도 자녀분이 2분 계시고, 막둥이는 굉장히 어리고, 둘째는 11살,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아내분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아내분이 우리 남편이 뭐가 문제다 라고 주장하는 영상이겠죠. 그냥 드라마 본다고 생각하시고 보세요. 나이가 기억 안 났는데 42살 맞으시네요. 아내분은 인테리어 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사실 일하는 꼬라지는 본 적이 없고요. 옛날에는 하셨겠지만, 이 둘이 어떻게 만나셨냐면 바에서, 더 바. 남편분이 좀 이런저런 일을 하시면서 서터레스나 뭐 이런 거 좀 많이 받으셨는데, 주변 친구분들께서 어디 그냥 바 같은 데 가서 사람들이랑 대화라도 좀 하고 해서 남편분이 모 바에 술 마시러 놀러 갔는데, 그곳에 있던 매데미 사장이 현재 아내분이시고, 단골처럼 열심히 다니다가 여기에서 이제 두 분의 말이 좀 갈리는데, 남편분은 진상들을 멋지게 대처하는 아내의 모습이 멋있었긴 하지만 아내를 보러 간 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내가 갑자기 나한테 뽀뽀를 해서 사귀게 됐다라고 주장하시고요. 아내분은 남편 전혀 자기 스타일 아니다, 오히려 좀 못생겼다, 하나도 안 잘생겼다, 나는 하하 같은 사람 좋아한다, 뽀뽀는 왜 하셨어요? 그냥 많이 팔아주니까 서비스 개념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참고로 이 남편분은 역대 이혼 숙녀 참가한 남편분들 중에서 가장 잘생겼습니다. 얼굴이 꽤 좋으시고요. 제 기준에서는 옆에 이제 배우인 진태현님보다 더 잘생겼습니다. 남편분이 약간 홍콩 스타일, 장구경하고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남편분은 36살이시고 현재 타일 시공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달 평균 수입은 1000에서 1500. 이진욱 씨 느낌 좀 있다. 엄청난 존잘은 아니신데 여기 이혼 숙녀 나온 분들 중에서는 가장 잘생겼습니다. 이 타일 시공 일이 아마 말하는 걸 들어봤을 때 일당이 한 30 정도 하나 봐요. 그런데 이분은 연장 근무를 굉장히 많이 하셔요. 그래서 4시간 연장하면 한 대가리를 더 주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12시간을 일하시면은 2대가리 받으니까 한 60 정도씩 받으시나 봐. 그래서 뭐 쉬는 날도 있고 2대가리 못하는 날도 있고 이러니까 1000에서 1500 정도 수입을 올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당연하지만 항상 여태까지 꾸준히 오랫동안 이런 수입을 올리신 건 아니고요. 이 정도 수입을 올리시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시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 숙녀에 나오는 부부들 중에서 상당수가 그러하듯 결혼을 너무 빨리 하셨어요. 만난 지 대충 한 50일 정도 때 결혼을 해버리셨습니다. 남편분은 좀 생캐를 좋아했대. 마치 저 같은 찐따남들이 일진녀 좋아하듯이 생캐를 좋아해서 아내한테 좀 매력을 느꼈었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 이런 게 지팔직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찐따 남자분들이 일진녀를 좋아하는 그 로망에 대해서 뭐라고는 못하겠어요. 뭐 나도 있었으니까. 저는 지금은 밀프로 갈아탔지만, 근데 내 로망하고 그냥 성적인 판타지하고 실제 결혼 생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결혼은 무조건 인성 보고 성격 보고 해야 됩니다. 성격이 세고 일진 같은 스타일의 여자를 만나서 대체 무슨 수로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반대로 여자분들도 나쁜 남자 좋아한다, 나쁜 남자랑 살아서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어렸을 때 연애할 때나 좀 충족하시고 결혼할 때는 일반적인 사람 만나면 어떨까 싶어요. 결혼은 포규 밀프와, 근데 솔직히 가슴이 크면 확률적으로 좀 자상할 때가 많죠. 나도 센 여자 좋아하는데 조심해야겠다. 너는 조심 안 해도 돼. 일방적인 거니까. 일방소통은 괜찮아. 어차피 결혼을 못해. 그리고 아내분의 힘든 점, 남편의 외도. 그러니까 좀 촉이 왔대. 자기는 원래 핸드폰 이런 거 보는 사람이 아닌데 촉이 와서 봤는데 남편이 만남 어플 있죠. 어플 같은 걸 깔아서 심지어 유료 결제까지 해가면서 거기서 이제 여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실제로 만나서 저시기한 그거는 하지 않았다. 근데 이게 좀 의미 없는 게, 바람을 한번 덮이는데 심지어 베이비시터랑, 여기 애기들이 좀 많잖아요. 이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져서 둘이 좀 떨어져서 별거했던 기간이 있거든요. 그 별거 기간 동안 남편분이 애기들을 키우기가 좀 힘드니까 베이비시터를 고용을 했는데, 그 베이비시터하고 잠자리 3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상간녀들하고 채팅을 하는데, 카톡 같은 걸 하는데 아내가 좀 별로다, 너랑 만나는 거 아내한테 얘기할까?
뭔 소리야, 정신 차리자. 너무 흥분했어. 오히려 그 상간녀 여자가 좀 워워를 해줄 정도. 근데 그 여자가 왜 그랬냐면 그 여자도 유부녀였거든요. 이 바람 스토리가 상당히 흥미로운데 별거 기간 동안 베이비시터를 고용했어요. 베이비시터를 당근에다가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여기 동네 주민분들 중에서 베이비시터 해주실 분 있나요? 해가지고 동네 분 한 분을 면접을 봤는데 그분이 남편분보다 3살 어린 32살 3살인 여자였고 애기 한 명을 키우고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그리고 이분하고 접을 붙어버렸죠. 그리고서 이제 남편이 하는 말이 이 여자가 자기랑 한 번 자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안주인 행세를 했다. 그래서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있으면 애기 돌보고 이유식 먹이고 해야 될 사람이 자꾸 옆에 앉아가지고 꽁냥꽁냥을 하려고 해서 자기도 조금 불편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 지금 말 들어보면 남편분이 약간 낭창한 느낌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화를 약간 재현해보자면 너가 바람 폈잖아. 맞아. 내가 바람 폈지. 미안. 너 근데 그거 나한테 사과 안 했다? 방금도 사과했는데? 나 사과했어. 아니, 사과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사과냐고. 그 당시에 똑바로 사과 안 했잖아. 지금 이제 와서 장난식으로 미안 하지 말라고. 진짜. 알겠어. 바람 폈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셔. 진짜입니다. 진짜 리얼로. 그리고 어떻게 들키게 됐냐면요. 이게 진짜 집에서 돈이 없어졌어요. 남편분이 일당을 30만 원을 받아서 뒷주머니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온 거야, 집에. 그래서 이제 식탁에다가 이렇게 널어놓고 잠깐 씻고 나왔는데 돈이 없어졌어. 그래서 이제 뭐 이미 잔사이고 이러니까 여기 뭐 돈 있던 거 못 봤어? 뭐 오면서 흘린 거 아니야? 여자가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남편분은 쎄하잖아. 그래서 얘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좀 본의 아니게 이 신고가 좀 커져서 집에 국과수까지 와서 지문 채취랑 이런 걸 해가셨대요. 서장훈 형님한테 혼났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공권력 쓰지 말라고. 근데 남편분은 그 정도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대. 그냥 용의자가 너무 확고하니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신고를 했다고 하셔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하자 상간녀인 그 유부녀 베이비시터가 빡이 돌아서 처벌받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지문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네가 날 신고해 해서 아내분한테 DM으로 저 당신의 남편하고 바람을 폈습니다. 총 3회 잠자리 가졌고요. 제가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선처해 주세요. 라고 일러 바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도 참 쉽지 않은 게 이렇게 일러 바쳐서 당연하지만 아내분께서는 상간녀를 민사 고소했습니다. 어지러워요. 되게 많이 어지럽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간이 들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께서 남편을 앉혀놓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 바람 어떻게 들켰는데? 맞다, 그거. 그 여자가 너한테 연락했잖아. 야, 그게 웃을 일이야? 아니, 그 여자가 나한테 DM 와서 너랑 잤다고 하는데 내 기분이 어떻겠냐고. 기분 나쁘겠지. 그거 그때도 얘기했잖아. 왜 계속 얘기해?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셔. 좀 버겁습니다, 사실. 저도 버거워요, 지금 하면서. 이게 진짜라는 게 많이 버겁습니다. 서장훈 형님은 이제 또 자기가 모르는 그런 세상이 있는 것 같다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아내분께서는 남편의 잘못은 일단 되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 결혼 생활을 벌써 12년째 하고 있는데 12년 결혼 생활 동안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와 대화해주지 않고 자기 말을 자기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를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바람까지 폈으니까 나는 이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다. 이혼 100%다. 그리고 이 이혼 숙려도 아내분께서 신청하신 겁니다. 그리고 대화할 때도 자꾸 저렇게 웃는 것 때문에 대화 자체가 너무 힘들다라고 말을 해서 많은 패널 분들이 근데 대화할 때 왜 저렇게 웃으세요?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남편분이 저도 VCR 보고 나서 저한테 문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너무 많이 웃네요. 실없어 보이네요. 라고 조금 뉘우치십니다. 박하선 씨는 회피적인 기질이 좀 강하신 것 같다. 회피를 하시려고 자꾸 웃으시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내분께서는 남편분한테 대놓고 물어봅니다.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사랑하지? 아내분이 이제 화가 났어요. 야, 웃지 말고, 야, 너는 그러면 사랑하지도 않는 그 여자들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나, 네 애들 3명을 힘들게 한 거야. 그러네. 그러네. 시종일관 이러고 있습니다. 너 네가 잘못한 건 알고 있냐? 알지, 내가 잘못했네.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적당히 따라하겠습니다. 어쨌든 진짜 이렇습니다. 남편분은 이제 바람을 핀 것에 대해서 별로 문제 의식도 없어요. 일단 미안하다고 말은 합니다. 미안, 쏘리, 스미마생 요 정도 느낌? 근데 크게 문제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요. 되게 가볍게 여겨요. 이제 그것 때문에 아내분은 좀 더 야마가 돌고요. 거기에다가 좀 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제 돈 문제. 아내분께서는 첫 번째 결혼 생활이 끝나면서 위자료를 좀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위자료를 남편분께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쓰셨고요. 그래서 현재 집을 총 2채를 구매하셨어요. 하나는 아파트, 하나는 빌라인 것 같아요. 빌라는 현재 거주 중이신 것 같고, 아파트는 이자 같은 걸 잘 내지 못하셨는지 현재 경매에 넘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경매 진행은 아니고 경매가 홀드된 상태라고 하고, 남편분이 현재 달에 1000에서 1500씩 벌고 있어서 자기가 그거는 경매에 넘어가지 않게 막겠다고 약속은 하고 계시고, 아내분이 그 약속을 믿진 않지만 현재 돈 버는 페이스로 봤을 때 막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지금 총 빚이 집 2채를 사서 12억 빚이 있는데, 최근 열심히 일해서 몇 년간 현재 3억 정도는 까서 지금은 빚이 한 8, 9억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면 실제로 깔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이분은 현재 거의 한 달 내내 일하고 계세요. 쉬는 날이 있긴 한데 그 쉬는 날도 완전히 온 채로 쉬는 건 아니고 그냥 나가서 한 4시간 정도 일하고 들어오면 그냥 오늘은 쉬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나가서 일하시고 최소 8시간, 길면은 14시간까지, 어떨 때는 날 새서까지 일하고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유독하 씨도 좀 닮았어요. 그리고 남편분께서는 과거에 좀 큰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려고 하신 적이 있어요. 한 번이긴 하지만 반복적이진 않았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아내분도 이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다고 하는데, 남편은 이제 그때 뭐 한 번밖에 없었고 실제로 이제 뭐 위험한 일은 없었으니까 하면서 역시 또 진지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또 웃어서 넘어갑니다. 아내분이 얘기하고 있는데 식당이었는데 야 가자 이러면서 일어나서 그냥 집에 가버리는 등 너무 회피적인 성격을 보이셔요. 아내분은 이제 어머니인 걸 보여요.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참고 사는 나를 한번 돌아봤는데 내가 너무 불쌍해서 이대로 못 살겠다고, 나는 이혼 의지가 확고하다고 하면서 VCR이 끝이 납니다. 이제 아내분 편을 들어야 하는 박하선 씨는 남편분 편을 들어야 하는 진태현 씨한테 이렇게까지 봤는데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라고 하는데, 진태현 씨는 오히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혼숙녀 캠프를 하면서 약간 무뎌진 감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편분 VCR을 보다가 집에서 위스키를 깠습니다. 술을 그렇게 자주 드시진 않나 봐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좀 화가 많이 나서 위스키를 까셨다고 할 정도로 아내분의 VCR은 파이팅이 있다고 하시고요. 이번 회차가 1시간 40분 정도 되거든요. 1시간 44분입니다. 34분이 남편 영상이고요. 1시간 12분이 아내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분 잘못이 나오는 VCR이 2배 이상 분량이 더 많아요. 그게 이제 시작됩니다. 남편분은 아침 6시에 출근을 하시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에 한 13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한 달에 28, 9일 정도 일을 하실 정도. 통으로 쉬는 날은 아예 없고. 박하선 씨가 저렇게 바쁘신데 또 바람을 피시네 라면서 조금 돌리시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으신 상태. 월급도 1000에서 1500. 그리고 남편분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 이렇게 하니까 아내분이 저거 제가 알려준 거예요. 제가 알려준 거예요 저거. 자기가 인테리어 일을 하는데 자기가 알려줘서 저렇게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슬슬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나릉 남편분은 6시에 출근을 하셨으니까 한두 시간 정도 일을 하고 나서 집에 전화를 합니다. 애들 학교 갔어? 애들 뭐해? 뭐 이런 식으로. 남편분이 바람을 폈던 전력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타일 일을 하는 동안에는 전화를 하지 못하지만 중간중간 짬이 나면은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 뭐하고 있다? 집은 어때? 뭐하고 있어? 애들은 어때? 밥 먹었어? 자상하게 좀 물어봅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이제 힘들게 저녁까지 일하고 들어오면 아내분은 인사는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아요. 저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이제 집안일을 전담하고 있잖아요. 저는 고맙다는 얘기를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라면을 끓여줘도 고맙다고 말하고, 아내가 제가 라면 먹은 걸 설거지하고 있으면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해줍니다.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제 아내 역시 어디 볼 일 있을 때 제가 차를 태워주잖아요. 그러면 오빠 고마워라고 말을 하고요. 제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돌아와도 오빠 고생했어 힘들었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사실. 아무리 부부간이라도 서로 당연한 일을 하는 거라고 해도, 매일 반복되는 일이라고 해도 부부끼리 서로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 진짜 엄청 많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집구석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남편분은 퇴근하자마자 설거지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13시간, 14시간 타일 시공 일을 하고 돌아와서 집안일을 막 하고 계셔. 아내분은 개백수인데 나는 뭐 힘든 일을 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진태현 씨가 얘기를 합니다. 남편분이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셨는데 스트레스도 많으실 텐데 잘 다녀왔냐, 고생했다, 인사 좀 해주시지 그래요 라고 하니까 여자분이 저는
남편이 바람핀 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는데요. 전 뒤에까지 본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나르 기질이 강한 사람이라고 거의 확정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 어떤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 어떤 신뢰도 없는 사람이지만 나르들의 화법이 앞에부터 숨김없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남편분 수입이 높다? 그 일 제가 알려준 건데요. 남편분이 이렇게 힘드셨는데 고맙다는 말씀 좀 해주시지. 남편 바람핀 것 때문에 제가 더 스트레스 받는데요. 네가 먼저 바람폈다.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는 인사도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저한테 먼저 와서 인사를 먼저 했으면 여보 나 왔어 라고 했으면 제가 거기다 대고 인사를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근데 왜 인사는 저만 해야 되는 거죠? 왜 저한테만 인사 안 했다고 하세요? 저 논리는 나도 써본 논리인데 만말 아님. 이제 그러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기가 좀 어렵죠. 제가 이제 결혼 생활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대표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최수종 씨도 아니고 이러지만 결혼 생활에서 이걸 왜 내가 먼저 해야 돼? 라고 생각되는 걸 해야 해요. 이거 무조건입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 이거는 아셔야 하고 이게 안 되실 것 같으면은 결혼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웃기는 밈 중에 아들이 아빠 저 결혼할 여자 생겼어요 하니까 아빠가 갑자기 너 나한테 사과해. 예? 뭘요? 나한테 사과해. 왜 그러세요 아버지? 나한테 사과해. 미안해요. 오케이 결혼 합격. 그게 결혼이야. 그러니까 사과할 게 없어도 사과해라 뭐 이런 웃자고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람이 둘이 너무 오랫동안 붙어 있고 둘이 같이 살다 보면은 부딪히는 일이 생기는데 내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히 상대가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떨 때는 상대도 그때 내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반드시 생겨요. 무조건. 그러니까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사과해라, 항상 여자한테 잘해줘라, 서위태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똑같이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둘 다 그냥 내가 한번 여기서 접어주자, 내가 한번 먼저 해주자라고 둘 다 똑같이 생각해야 안 싸워요. 이때 한 명만 생각해도 어차피 나중에 곪고 썩습니다. 둘 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여기서도 지금 서로 인사를 안 했잖아요. 이 둘이 안 싸우려면 서로 내가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인사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내가 먼저 인사해볼까? 남편이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이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그래도 남편이 들어오면서 나왔어 라고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을 안 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힘들게 일했으니까 내가 먼저 반겨줘 볼까? 자기 왔어? 서로 이렇게 해야 안 싸우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양보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양보하는 겁니다. 남편분은 인사도 받지 못하고 설거지하고 오자마자 이제 집안일이 뭐가 있다고 집안일을 해달라고 지시를 합니다. 아내분은 대놓고 얘기해요. 제작진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남편이 원래는 자기 말을 되게 잘 들었었는데 최근에는 좀 개긴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 싸우는 사이가 아니었대. 안 싸웠대. 일방적으로 내가 남편을 혼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고 저는 이쯤 볼 때 좀 어떤 상태겠구나라고 예상을 했고요. 제 예상이 맞았더라고요. 제가 이때 했던 예상이 뭐냐면 연애할 때 결혼할 때 완전한 상하 관계, 복종의 관계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르 기질이 강한 아내분과 이렇게 좀 허허실실하면서 저도 괜찮은 자존심 부리고 이렇지 않은 성격의 남편분이 궁합이 잘 맞았겠다. 근데 이게 반복되니까 남편분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으셨고 극단적인 선택 생각까지 해보셨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 드셔서 결혼의 위기가 왔었겠다라고 예상을 했고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남편이 배고프대서 잡채나 볶아주고 와야겠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 저 때 이 시간에 뭔 잡채야. 이거 한번 해주면 돼. 대신에 다음에 돌아와야죠. 서로 해줘야 돼. 서로. 그리고 아내분의 지로는 이거예요. 야 남편아 잘 들어. 내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라고. 내가 뭐라고 하면은 내가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 그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고. 무조건 내 말이 맞고 내 말이 만약에 틀리면 내가 말을 틀리게 한 이유가 있는 거니까 내 말에 토달지 말고 그냥 내가 하란 대로 하라고. 명령이니까. 이게 아내분의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이 구역 친년은 나야입니다.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애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때에 열심히 메이크업을 하시고 노출이 다소 있는 옷으로 이렇게 갈아입으시고 나서 라이브 방송을 켭니다. SNS 라이브 방송인 것 같고요. 인간의 방어 기제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면서 저처럼 비전문가가 야부리를 터는 방송을 하고 계신데 당연히 이걸로 뭐 수입이 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으시고요. TV도 안 보시고 게임도 안 하고 어디 밖에 나가서 놀지도 않고 자기는 유일하게 이제 SNS만 한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내분께서 약간 SNS 중독 같아 보여요. SNS 피드를 진짜 많이 올리시고 아이를 돌보는 와중에도 아이를 쳐다보기보다는 계속해서 SNS 확인하고 댓글 확인하고 답글 쓰고 막 이런 걸 많이 하시고, 근데 이 SNS에 문제가 좀 있는데요. 특히 여기 뭐 스레드 뭐 이런 걸 하시는 것 같아요. SNS 내용의 상당수가 남편 욕입니다. 일단 22살 아들 이 시간에 케어해야 하는 아들 셋 엄마 언제 자나요? 왜 아들은 머리를 안 쓰죠? 아들한테 좀 안 좋은 얘기도 하고, 남편에 대해서는 남편의 저 이기적인 마음이 너무 역겹다. 설거지를 할 거면 싱크대까지 닦아 놔야 되지. 싱크대 좀 닦으라고 하니까 또 담배 피러 도망갔다. 죽어도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 그렇게 하찮은 너와 지금 내가 살아주는 건 그 죽이고 싶은 그 XX가 내 아이들의 아빠이기 때문이고, 난 아이들이 이 순간에도 엄마와 아빠의 품속에서 쉬길 바라기 때문이다. 저는 이거 유부녀 분들이 많이 하는 SNS나 커뮤니티가 좀 많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부남들은 기본적으로 다 그렇진 않지만 미친 사람, 이상한 사람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든 더 많은 다수는 가정사를 밖에다가 얘기하는 거를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디 커뮤니티나 어디 SNS 같은데, 특히나 SNS에 내가 누군지 얼굴까지 올리는 사람이 내 배우자가 어떻다, 내 배우자가 얼마나 별로인 사람이다라고 말을 잘 안 하죠.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니까. 그리고 많은 남자들이 이런 생각을 공통적으로 하니까 어떤 아저씨가 자기 아내 욕을 막 하면 같은 유부남끼리 별로 동조해주지 않아요. 자기 얼굴에 침 뱉긴데 이런 걸 여기 왜 쓸까? 이혼을 하세요. 해결책을 그냥 줘버려. 이혼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근데 유부녀분들은 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자기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랑 비슷한 것 같은 고민을 되게 빡세게 할 때 엄청 편을 들어줘요. 나도 지금 결혼 생활이 좀 만족스럽지 못한데 어떤 아주머니가 결혼 생활이 힘들다라고 말하면, 아 진짜 한국 남자들 문제예요. 아우 아들들 키우기 진짜 힘들어요. 아들 3명이면 목매달 막 이런 걸 하면서 너가 피해자라고 인증 마크를 찍어주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억울한 사람은 진짜 절대 죽어도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여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억울한 사람이라고 인증 마크를 찍어줘요. KS 마크를. 그래서 힘들어요. 한국 남자들이, 한국 남편들이, 아이고 한국에서 결혼한 여자들이 죽을 죄를 지은 거죠. 너무 힘드시겠다. 진짜 이혼하고 싶으시겠지만 애 때문에 참으시는 거죠. 아 정말 잘 참고 계세요. 정말 참을 린 세계면,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억울함을 크기를 키워주거든요. 이래서 서로 다 같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존나 다 같이 불행해져. 그러다가 이제 비틱질 하는 아줌마 있으면 이제 개같이 달라들어서 물어뜯고, TV 같은 데 나오는 혹은 SNS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한 명 대상 선정해놓고 다 같이 조리돌림하기. 우리들은 이렇게 불행한데, 우리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한남 새끼 만나서 결혼해서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는데, 연예인 저거, 어느 인플루언서 저거는 그냥 운 좋아서 저렇게 행복하게 사네. 네가 한국 여자들의 힘듦을 알아? 이 개 같은 년, 나쁜 년. 저년 다 성형이야. 저년 뭐 사기쳐서 돈 번 거야.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이 나쁜 마음을 너무 서로 증폭시켜요. 핑퐁하면 점점 커지는 탁구공처럼 불행을 점점 키워요. 핑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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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게 저는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왜 이를 하는지 사실 저는 이해는 안 되긴 하지만, 이게 또 여성의 특성이기도 하니까 남편 험담을 너무 노골적이고 너무 심각하고 너무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구라가 너무 많아요.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평균 13시간을 일을 하고 지금 달에 1000에서 1500을 벌어오고 있고, 집에 오자마자 설거지, 청소 같은 걸 하는 등 집안일까지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아내분은 개백수예요. SNS밖에 안 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SNS에다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애들이랑 좀 놀아주라고 하니까 TV를 본다, 담배 피러 나간다면서 도망간다, 설거지를 할 거면 똑바로 하지 싱크대까지 닦아야지 싱크대를 안 닦아놨다. 그러니까 잘한 일 99 중에서 1의 실수를 찾아서 SNS에 올리고, 이것 보세요 나 남편 때문에 너무 불행해요. 이러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자들이 몰려와서 와 진짜 불쌍하다, 어떡해. 이게 뭔 개짓거리냐고. 그 험담을 아는 사람한테 할 수 없어서 익명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이해는 함. 커뮤질은 그래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옛날에 연애할 때는 연애 고민 상담 이런 거 커뮤니티에 올린 적 많아요. 근데 이 SNS는 자기 얼굴 까고 하는 곳이잖아. 얼굴 까고 라이브 방송까지 하는 곳에다가 남편 험담을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너무 많이 그냥 매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건 익명이 아니죠. 남편분이 이제 그거를 한참 보다가 너무 억울해서 나 그렇게 나쁜 남편 아닌데 해서 댓글을 달았더니 바로 차단을 먹였다고 해요. 그리고 SNS 내용을 제가 이거 보고 있는데 이분은 허위가 너무 많아요.
아마 본인은 허위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여자분은 친구는 없으신 것 같아요, 아마. 남편은 아주 정확하게 아내의 문제를 캐치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의 문제는 잘 꼬집는다. 그래서 둘째 아들한테 너 게임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아내가 SNS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이건 제가 봤을 때 심각한 SNS 중독인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나를 기질이 강한 사람답게 자기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타당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문제 때문에 남편하고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SNS를 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누가 SNS 하지 마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SNS를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런 식으로 SNS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자기가 변명하기 좋게 구질을 바꿔요. 찰흙처럼 자기 마음대로 상대가 지적한 문제를 좀 바꿔서 제가 남편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서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이러지도 않는데 SNS도 못하나요? 라고 말을 해요. 이런 화법은 거의 1시간 내내 계속 지속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만나는 문제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SNS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거기에서 댓글 쓰고 하는 팬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천안에 사는데 서울에서 KTX 타고 집까지 찾아와서 선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또 어디 지역에서 고속버스 타고 찾아와서 등산이 취미라고 하길래 같이 등산하고 소고기 먹고 술 한잔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남편이 SNS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 건데, 이거를 중간 과정이나 디테일한 것들을 전부 다 싹 빼놓고 내가 밖에서 친구들도 안 만나고 술도 안 먹는데 SNS까지 못하게 하냐, 나 SNS라도 해야 돼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저 SNS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비슷하게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멀게 가깝게 모르게 아는 어떤 사람이 똑같이 SNS에다가 사람들에 대한 정말 패륜적인 악플, 악담 뭐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한테 그런 거 왜 올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거라도 안 하면 저 죽어요. 보통 사람이 제가 당한 거 당했잖아요. 이미 죽었어요, 그 사람. 저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라도 해야지 숨을 쉬지. 저 그거 안 하면 진짜 죽어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욕을 하는 거랑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SNS를 반드시 남편 욕을 해야 해요? 아니잖아요. SNS를 남편 욕 안 하고도 할 수 있잖아요. SNS를 모르는 남자들이랑 만나서 밥 먹고 등산 가고 하지 않고도 SNS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SNS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하고 있으니까 SNS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 건데, 자기가 마치 정상적으로 SNS 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거라도 안 하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나르 성향 강한 사람들은 정말 비슷합니다. 어디 공장에서 찍어낸 사람처럼. 저한테 이제 나르라고 하는 분들은 솔직히 좀 이해도가 많이 없으신 거고, 물론 저는 약간 소시오패스 쪽에 가깝죠. 미안합니다. 소시오패스는 아닌데 소시오패스 끼가 좀 있죠. 근데 여러분도 조금씩은 있어요. 자, 이제 서장훈 형님하고 여자분하고 말싸움 배틀이 시작됩니다. 아까 애들 아빠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살아준다 뭐 이런 식으로 남편분 욕을 SNS에다가 올렸잖아요. 근데 저렇게 SNS에다가 올리는 와중에도 애들의 아빠예요. 애들을 생각하신다면 남편에 대한 험담을 안 올리시는 게 어떨지. 저는 남편이 단 한 번이라도 저의 불만에 대해서 12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네가 이렇게 힘들었구나라고 공감을 해줬다면 절대 SNS에 안 올렸을 거예요. 동문서답이죠. 그리고 뭐랑 똑같죠? 네가 먼저 시작했다. 그냥 나르들 패시브입니다. 네가 먼저 시작했다. 자, 서장훈 형님의 논리를 보죠. 네가 내 아이들의 남편이라 내가 어쩔 수 없이 아이들 생각해서 너랑 살아주는 거다라고 SNS에 올렸어요. 서장훈 형님은 아이들을 생각해서 남편하고 살아준다고 표현하신 게 좀 별로인 것도 있지만, 그렇게 아이들을 생각하신다면 그런 험담을 쓰시는 동안도 남편은 아이들의 아빠니까 당신의 남편으로서는 당신이 싫을 수는 있지만 당신 아이의 아빠인 건 변함이 없으니까 아이들 생각해서 저런 SNS는 안 쓰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험담하지 말라고. 그리고 아내의 논지가 아이들 때문에 내가 참는다니까 기왕 아이들 때문에 참으실 거면 SNS에 험담 안 쓰시는 거 어떨까요? 명확하게 이 부분을 특정해서 아내분의 잘못을 지적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12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내가 힘들어하는 것에 공감을 해줬으면 제가 SNS에 글을 안 썼을 거예요. 동문서답입니다.
SNS에다가 왜 저거 쓰셨어요? 물어본 적이 없어요. 왜 남편분한테 불만이 있어요? 물어본 적이 없어요. 왜 남편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고 SNS에 올리세요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아내분 SNS 내용이 애들 때문에 참는다라는 논지니까 애들 때문에 참으실 거면 애들 봐서라도 SNS에 남편 험담은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지만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동문서답의 논지는 네가 먼저 시작했다. 계속해서 이제 말을 끊으시고 네, 아내분 이야기 알겠습니다. 남편이 공감을 좀 잘 안 해주셨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공개적인 공간에 남편 욕을 하는 거는 아이들 보기에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저는 SNS에 저런 거라도 안 쓰면 전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저 SNS 때문에 저 지금 숨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하니까. 거짓말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어디서 많이 보던 화법이죠. 여기 보면은 마치 남편이 의처증 같은 게 있어서 아내분이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아내분께서 이전에 아주 예전부터 결혼생활 초창기부터 연애할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해야 되는 사람이고 밤에 나가서 새벽 4, 5시까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는 등 거짓말하고 모르는 남자와 술을 마시고 새벽까지 놀다 들어오는 등의 일이 반복적으로 있어서 그런 만남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거를 이런 세세한 스토리를 알지 못하는 서장훈 형님 비롯해서 패널들한테 남편이 나를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니까 SNS라도 해야 내가 숨쉬고 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설거지를 제대로 안 한 걸 갖다가 저렇게 죽을 듯이 잘못한 것처럼 저렇게 말하는 게 좀 너무 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남편이랑 얘기하면 싸우니까요. 애들 앞에서. 이것도 거짓말이죠 사실. 근데 자기도 알 거예요. 남편이 SNS에다가 자기 욕을 쓰는 게 불만이 있다라고 이미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SNS에다가 쓰는 것도 싸움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애들 앞에서 얘기해야만 싸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더해서 애들 앞에서 안 말할 수도 있죠. 잠깐 나와보라고 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남편 카톡에 보낼 수도 있고 전화를 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면대면으로 도저히 하기 싫으면. 근데 이 나르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자기한테 수많은 선택지가 있고 그 선택지 중에서 나쁜 선택을 자기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었고 내가 이 선택지를 선택하게 만든 건 너 잘못이야. 네가 날 이렇게 하게 만들었어 라고 말하거든요. 이거 우리 뭐 수도 없이 봤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고 막 쌍욕을 퍼붓고 이렇게 해놓고 너네가 먼저 날 이렇게 만들었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게 하게 만들었다. 네가 먼저 시작했다.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그 새끼가 저 새끼가 요 새끼가 나한테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봤다.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이 새끼야? 욕을 막 하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 상식에서는 여자친구 있으세요라고 물어본 게 그분이 안타까운 사건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욕을 먹어야 하는 일이 전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자기 마음대로 그걸 내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렇게 욕하게 만든 이유로 자기 마음대로 정해요. 서장훈 형님이 말합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하실 거면 살지 말아라 이거죠. 그래서 이혼 소송 했잖아요. 이것도 저는 이제 서장훈 형님이 MC시고 이러니까 어차피 말싸움을 하려고 이 자리에 있으신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이런 거에서 좀 한 번쯤은 좀 안 져주면 어떨까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런 분이 나오실 때. 이런 분이 제가 여태까지 이혼 속류 보면서 한 3분 정도 본 것 같은데 서장훈 형님이 남편한테 너무 심하게 하신다. 저는 심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그럴 거면 아예 살지를 마셔. 왜죠? 프로그램 제목이 뭐예요? 이혼합시다예요? 아니잖아요. 빠르게 이혼합시다. 아니잖아요. 화끈하게 이혼합시다. 아니잖아요. 이혼 숙려예요. 숙려하자는 거예요. 원래는 숙려 기간인 부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각자 어떤 문제가 있고 서로 어떤 불만이 있는지 대화를 해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가 이혼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숙려해보자는 게 이 프로그램 취지인데 본인이 이혼 숙려 신청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서장훈 형님이 이혼 숙려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내분한테 아니 그럴 거면은 그냥 이혼을 하셔요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혼 소송했잖아요. 여기는 왜 끼대 쳐 나왔냐고. 지가 기어 나왔잖아. 여기 왜 나왔냐고. 그러면 이혼 숙려에 자기가 신청해서 나왔어요. 이혼을 그냥 하면 되잖아. 그러면 안 바뀔 거면. 그렇게 안 바뀔 거면 이혼을 하세요. 이혼 소송 했는데요. 그럼 나오지 마. 집에 있어. 그냥 이혼해. 이혼 숙려를 왜 나오냐고. 자, 여기서도 전후 관계에 대해서 비꼬면서 상대의 잘못이라고 둔갑시키는 나르 전법이 나오는데 남편분께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너가 그랬잖아. 연애할 때부터
너는 밖에 나가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항상 모임 나가고 SNS로 사람 만나고 막 이렇게. 근데 나한테 말 안 하고 내가 너한테 사람 만나는 거 허락받아야 돼? 본인한테 불리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면 말을 끊고 들어가서 핀트를 돌립니다. 남편분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겁니다. 너는 연애할 때부터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충족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너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거 이해해줬어. 근데 너 나한테 거짓말하고 남자들이랑 술 마시러 다니고 새벽까지 연락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너 SNS로 모르는 남자 만나는 걸 싫어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을 채 반도 하기 전에 끊고 들어가서 내가 사람 만나는 거 너한테 허락받아야 돼? 허락받으라는 게 아니고 넌 거짓말을 하고 나가니까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전후 관계가 다른 거예요. 아내분이 나가서 사회생활 하려고 하는 거를 남편분이 먼저 못 나가게 막은 게 아니고요. 허락을 해줬는데 아내분이 자꾸 외간 남자를 처만나고 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 시작한 건데 내가 사람 만나는 것도 너한테 허락받아야 돼? 라면서 마치 남편이 먼저 자기를 제재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건 인터뷰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 패널분들한테 나와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외간 남자들을 만나서 뭐 술 마시고 고기 먹고 등산 갔다 오고 막 이런 것들을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그렇게라도 내가 환기를 했으니까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거야.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데 그렇게 외간 남자들이랑 만나기라도 해서 내가 버틴 거야. SNS로 네 욕이라도 해야 내가 숨을 쉬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 모든 잘못은 너로 인해 힘들어지는 일을, 너로 인해 힘들어진 나를 돌보는 과정이었다라고 전부 상대 잘못으로 탓을 돌립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남편분 VCR을 볼 때, 그러니까 아내가 준비한 VCR을 볼 때 남편의 잘못들이 나올 때 남편도 아내한테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아내가 남편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면 남편도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뭐 근데 그건 너 그래서 바람 폈냐?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근데 너도 저번에 너 그래서 바람 폈어? 전부 바람으로. 뭔 말만 하면 너 그래서 바람 폈어? 바람 필 때 좋았냐? 너랑 바람 폈던 여자 이름 뭐였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바람으로 남편의 입을 막아버리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요. 정말 놀랍게도 아내는 결혼 도중에 다른 남자와 동거까지 했습니다. SNS에서 남자들을 만나서 술 먹고 고기 먹고 등산 다니고 하면서 논 건 너무 당연하고요. SNS에서 만난 한 남자와 동거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해서. 이 두 분이 관계가 안 좋아져서 별거했던 기간이 있고요. 아내분이 집을 나가고 싶다고 말해서 오피스텔을 빌려준 것 같아요. 근데 오피스텔이 소음 문제가 있다면서 다른 집에 가서 살고 싶다고 뭐 그러라고 하고 내가 짐 옮겨줄게. 남편분이 짐까지 차로 옮겨줬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짐을 옮겨준 그 집이 아내의 상간남 집이었고 그 집에서 몇 주 정도 동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결혼 기간 중에 다른 남자랑 동거까지 해놓고 남편이 바람을 폈다고 쥐잡듯이 잡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나르 특성 아시는 분들은 너무 당연히 아시겠지만 내로남불은 뭐 패시브고 우리 모두 내로남불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다 있고. 근데 이건 진짜 너무 눈에 보이는 투명한 내로남불. 쌍방 바람을 폈는데 한 명만 너 왜 바람 폈어? 라고 욕을 하는. 그럼 남편도 너도 바람 폈잖아. 난 네가 힘들게 했으니까 바람 폈지. 그냥 딱 이거예요. 너 왜 바람 폈어? 왜 바람 폈어? 왜 바람 폈어? 너도 바람 폈잖아. 나는 네가 힘들게 했으니까 바람 폈지. 그러니까 난 무죄 바람. 넌 유죄 바람. 이거예요. 숨 쉬듯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분들을 이제 많이 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학습을 한 건데 저도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이분이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나를 성향이 강한 거지. 근데 나르시시스트 특성 중에 자기가 어떤 잘못들을 하고 거짓말을 할 때 사실은 자기도 거짓말을 하는 걸 알고 있대요. 그래서 이분들 보면은 습성이 좀 나오거든요. 우리가 많이 아는 그 아기자기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입술을 자꾸 이렇게 한다든지 눈을 이렇게 돌리면서 딴 데를 쳐다본다든지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이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과장된 표정을 짓습니다. 특히나 서장훈 형님이 이 아내분의 거짓말이나 내로남불 같은 혹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걸 몇 차례 당하고 나니까 서장훈 형님의 눈을 좀 잘 안 쳐다봐요. 눈을 쳐다보더라도 잠깐 쳐다보고 딴 데를 쳐다보고 하는데 서장훈 형님을 긁고 싶을 때 한참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닌데요? 라고 할 때는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캐릭터들이 짓는 표정 있죠. 그런 표정을 지어요. 그러면서 상대의 말을 끊거나 나는 내 의견은 전부 다 말했으니까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을 해요.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그리고 말투도 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천안까지 KTX 타고 간장게장 가져다 준 남자는 뭐예요? 아는 동생입니다 가 아니고요. 아는 동생이요. 등산 갔던 그 사람은 어디서 만난 거? SNS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얘기할 때마다 오히려 아무 잘못 없는데요 라는 말투로 얘기하는 게 이분의 투명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 보시고 이혼 숙녀 가서 보시면은 아마 되게 재밌으실 겁니다. 이분이 대화하고 싶지 않을 때마다 어떤 수법을 쓰는지, 이분이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를 할 때마다 어투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아는 동생이 같이 등산하고 소고기 먹고 그냥 갔어요가 아니고 아는 동생이 소고기 먹고 등산하고 갔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나르 기질이 강한 사람 특이 또 나오는데, 자기 감정을 거짓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던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저는 사실을 저한테 얘기하는 거는 진짜 단 하나도 긁히지 않아요. 사실은 오히려 얘기해야죠. 사실적시를 많이 해야 세상이 공평해지죠.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세상이 발전하죠. 근데 사실 얘기하면 존나 화냄. 전부 거짓말 이러면서 화 존나 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인배이고 싶은 거야. 자기가 어떤 말을 들어도 안 긁히는 사람이고 싶은 거야. 근데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비슷한 게 나오는데, 아내분께서 자꾸 외간 남자하고 교회 활동을 하시니까 서장훈 형님께서 그러면 안 되죠 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아내분께서는 아는 동생인데 아는 오빠인데 뭐가 잘못된 거죠?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장훈 형님이 미러링 수법을 씁니다. 그럼 만약에 똑같이 아내분이 집에 있는데 저는 보내줘요. 이미 말을 끊어요. 무슨 말 나올지 사실 알거든요. 서장훈 형님은 지금 표정이 이렇습니다. 이제 말의 도입부인데 말을 끊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알아. 어떤 부분이 자기한테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으로 지적을 받을지 자기도 알면서 거짓말하기 때문에 상대가 무슨 말 할지 당연히 알겠고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이 나올 거니까 끊거든요. 서장훈 형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건 거죠. 아니, 남편분이 만약에 외간 여자랑 등산하고 고기 먹고 술 마시러 다니면은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십니까? 기분 안 나쁜데요?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이분은 결혼 생활 하실 때 데이팅 앱으로 그걸로 이제 헛짓거리까지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현질을 해서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을 확인하고 그 프로필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거에 긁혀가지고 아까쯤에 소리 지르면서 화를 존나게 냈거든요. 기분 안 나쁜데요? 당연히 이 여자분 제외하고 전원이 다 아무도 이 여자 말을 믿지 않죠, 당연히. 근데 자기는 진짜 그렇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자기가 거짓말한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서장훈 형님 포기하고 영상 봅시다. 이렇게 남자들한테 연락이 오면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느낌이 아니라 팬으로서 좋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부끄러움 없이 그 사람들하고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 같은 거 보면은 누나 사랑합니다. 누나 왜 이렇게 섹시해요? 비결 있어요? 누나 왜 점점 이뻐져요? 사랑해요. 너무 이뻐요. 진짜 누나 존나 이쁘십니다. 왜 제 거 답장 안 주세요? 집착하고 싶어져요. 등등등 남녀 불문하고 자신의 배우자가 SNS로 이딴 DM들을 받고 있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20살인데 누님 보고 다른 여자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는 이런 관심을 즐기지 않고 살기 위해서 SNS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서장훈 형님은 이제 할 말을 아예 잊어버렸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는 분인 것 같아요. 관심 받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관심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관종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알았거든요. 20대 때부터 제가 관종인 거. 관심 받는 거 안 좋아하고 그냥 살려고 한대. 여기서 이제 나르특이 또 하나 나오는데 서장훈 형님이 아까 못다한 말을 얘기합니다. 저렇게 SNS 활동을 계속 하시면서 배우자 입장에서 기분 나쁠 만한 저런 메시지들을 계속 받으시는데 어떻게 남편이 기분이 좋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남편은 저 기분 좋으라고 술 마시겠어요? 또 동문서답입니다. 이게 제가 나르들을 보면서 나르들이 공통적으로 다 이러거든요. 대화를 할 때. 제가 본 모든 나르가 다 이랬는데 나르시시스트라는 게 아닙니다. 나르 성향이 강한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서장훈 형님이 얘기한 건 SNS를 하면서 배우자가 기분 나쁜 DM들을 계속 받는다잖아요. 당신의 SNS 활동이 남편의 기분을 안 좋게 했다잖아요. 그래서 SNS 활동을 어떻게 조절할 수 없겠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내는 여기에서 핀트를 자기 잘못으로 둘 수가 없어요. 나르들은 이게 불가능해요. 지금 만약에 이대로 대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자기가 SNS 활동을 하는 게 과연 옳은가? 남편한테 잘못을 한 것인가? 여기서 아무리 잘해봐야 자기는 무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르는 이겨야 하잖아요. 내가 공격당할 만한 핀트로 대화를 나누면서 무죄가 나오는 게 목적이 될 수 없잖아요. 나르는 무조건 말다툼을 해서 이겨야 하잖아. 핀트를 바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꾼 핀트가 남편은 그러면 저 기분 좋으라고 술 마셨습니까? 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려면 물론 여기서 핀트 돌리기는 여전하겠지만 남편이 술을 마셔서 무슨 실수들을 하고 남편이 술 마시고 바람을 피는 등의 일이 일어나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술을 안 마시는데 남편은 술을 마신다. 술을 마시는 건 나쁜 행위다. 그러니까 내가 SNS를 해서 남편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처럼 남편도 술을 마셔서 내 기분을 나쁘게 하고 있으니까 쌤쌤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
되잖아. 핀트 돌리기인 건 너무 당연하고 애초에 동문서답이죠. SNS 활동을 비정상적으로 하는 게 문제인 거니까. 그러면 남편의 비정상적인 음주를 가져와야 되잖아. 안 비정상적이잖아요. 바람 피긴 했는데 술 먹고 실수로 바람 핀 게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장훈 형님, 진태현 형님 말 다 끊고 이제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랑 다른 얘기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도 저는 다르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네. 끝. 왜냐면 자기가 잘못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남편도 자기 감정을 이해 못하는데 자기는 왜 남편 감정을 이해해줘야 하냐는 거야. 어떻게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혼할 거고 남편도 내 마음 이해 안 해주는데 나는 왜 남편을 배려해야 돼요? 안 그러고 싶은데요? 맞는 말 같죠? 예. 그러면 이혼 숙녀를 안 나오면 되죠. 이혼 숙녀는 우리가 정말 끝까지 간 것 같지만 혹시 모르니까 숙녀 기간을 가져보자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법원을 찾아가도 우리 진짜 이혼 의사가 100%입니다. 둘 다 확고합니다. 라고 해도 4주 뒤에 봅시다. 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그게 숙녀 기간이잖아요. 근데 일방적으로 숙녀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혼 숙녀에 자기가 신청을 했잖아요. 왜 끼대 나왔냐고 여기를. 그러면서 자기를 존중해달래. 이때 서장훈 형님 솔직히 빡쳤어요. 서장훈 형님 얘기하고 있는데 또 말 끊고 존중해주세요 그러면? 잠깐만요. 솔직히 세상이 참 많이 좋아졌지 좀 옛날이었으면 아마 맞았을 거예요. 맞아야 한다가 아닙니다. 분명히 맞았을 겁니다. 그 전에 집에서 맞았겠지만. 그리고 이 사람은 단어 같은 것도 전부 자기 편하게 자기 유리하게 변형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존중이라는 단어를 봅시다. 우리가 존중을 받지 못했다가 나오려고 하면 이 사람 얘기를 안 들어준다든지 이 사람의 기본권이나 이 사람이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행위를 못하게 강제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있었어야죠. 근데 이 사람은 SNS를 하면서 외간 남자들을 만나서 결혼 생활에서 하면 안 되는 이 신의에 그거를 어겼고 SNS에다가 남편 욕을 계속 써가지고 남편을 힘들게 했고 법적으로 모욕죄가 될 수 있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될 수도 있고 남한테 피해를 존나게 주고 있잖아요. 근데 남한테 피해 주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 좀 존중해달래.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이것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왜 그렇게까지 공격을 하냐고 하니까 어떤 나르 기질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그랬죠. 저 착한 사람이에요. 제발 한 번만 절 좀 좋게 봐주시면 안 돼요? 하면서 이제 우는 모습을 봤는데 이 존재들은 무조건 자기가 먼저 배려받아야 하고 먼저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를 받아야 해요. 그리고 나면 자기가 본연의 자신의 착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죠. 그렇게 시작된 배려가 당연시 되고요. 호의가 권리가 되고요. 나중에 자기가 그런 호의를 받지 못하면 자기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자기를 존중해달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되죠. 동문서답은 계속 이어져요. 저희가 존중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여기 있는 패널 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찔려서 저러는 거예요. 남편분의 기분이 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가 서장훈 형님이나 진태현 형님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도 아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행위가 남편한테 배신 행위고 남편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걸 아니까 사실 계속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고 기싸움을 하고 말을 끊고 핀트 돌리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나르들도 자기가 유리한 핀트에서는요, 그 핀트에 집중해서 얘기 잘해요. 자기한테 불리한 거 나올 때만 이럽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어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개인 인터뷰 하시는데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이랑 대화할 때도 저렇구나.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거든요. 엔딩 스포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내분은 이혼 의사 100%였습니다. 남편분은 이혼 의사가 10% 정도 있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애초에 이 둘이 사이가 안 좋아져서 별거 하다가 다시 합치게 된 게 남편분이 연락해서 내가 잘못했다 다시 잘해보자 였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 때문에. 근데 남편분이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혼 의사 100%로. 오히려 아내분은 이혼 안 할 수도 있다고 마음이 바뀌었고 서로 바뀌었습니다. 남편분이 이혼 100%로 바뀐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12년을 결혼 생활을 해서 그런지 여태까진 자기 잘못인 줄 알았대. 이렇게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고 가정이 불행해지고 이렇게까지 오게 된 이유가 자기 때문인 줄 알았대. 근데 스튜디오에서 진태현 씨나 서장훈 씨나 박하선 씨와 대화를 해도 말이 통하지 않고 모든 대화를 다 튕겨내고 투명스럽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소위 나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내 잘못
잘못이 아닐지도라는 걸 깨닫게 되셨고요. 이러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의미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셔서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 이혼 의사 100%로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 편을 안 들어주면은 다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나르특입니다. 내 편 들어주면 착한 사람,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내 편 안 들어주면 쓰레기, 악마. SNS를 자꾸 이렇게 외간 남자를 만나니까 과거에 SNS 그만하기로 서로 약속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지켜줬으면 좋겠는 거를 종이에 써서 서로 보는 그런 걸 했대요. 좋은 거죠. 아내분은 남편분한테 술 마시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서 그걸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분은 아내분한테 SNS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썼대요. 서로 알겠다라고 하고 다음날 아침에 아내분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한쪽 입꼬리를 하면서 웃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장된 표정들이 사실은 지금 자기가 분리할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 프로그램 한번 보시면 아내분이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것처럼 막 이런 표정들을 지어요. 보통 동양인들은 잘 안 하는, 서양인들이 많이 하는 그런 표정. 항상 본인한테 불리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이런 표정을 짓습니다. 과장되게. 이 얘기에 대해서 몰라, 기억 안 나라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SNS를 하지 말라고 해서 집을 나간 게 아니고 SNS를 하지 말라고 하는 네 말투가 싫어서, 나한테 명령하는 게 싫어서 집을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SNS 때문 아닌데? 근데 남편분이 근데 너 집 나간 다음에 SNS에다가 SNS 끊으라네 미친놈이라고 올렸잖아. SNS 때문에 집 나간 거 맞잖아 라고 말을 하니까 그럼 너도 인연이 술 끊으라네 라고 글 올리지 그랬어. 자, 또 동문서답 핀트 돌리기죠. 자, 아내의 논지 봅시다. 네가 나한테 SNS 끊으라고 해서 내가 화가 나서 집을 나간 게 아니야. 난 사실 그날 일이 기억이 안 나. 너 SNS 끊으라고 하니까 집 나갔었어. 이러이러했어. 정황을 다 설명해줌. 아닌데 나 네가 SNS 끊으라고 해서 집 나간 거 아니고 그때 네가 나한테 했던 말투가 싫어서 집 나간 건데 너 그날 집 나가고 나서 SNS 끊으라네 미친놈이라고 올렸다고. 이러면 무슨 대답이 나와야 돼요? 인정을 할 거면 SNS 끊으라고 해서 화나서 집 나갔었나 보네. 기억 안 났었다. 미안. 이렇게라도 돼야 되죠. 아니면 아니 네가 그 말을 하는 말투가 싫었다고. 글자에는 말투가 안 나오잖아. 차라리 이렇게라도 말하던지. 근데 동문서답 핀트 돌리기. 너도 인연이 술 끊으라네? 라고 글 올리지 그랬어. 그리고 아니야 말을 다 끊은 다음에 나는 내가 SNS 하는 게 불만이든 뭐든 나는 무조건 SNS를 할 거야. 자, 이러면 서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이에다가 서로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걸 써서 화해를 하는 의미가 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초에 숙녀 같은 걸, 화해 같은 걸, 타협 같은 걸 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양보하고 싶은 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양보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 자세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람은 서로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걸 서로 이야기할 때 남편은 안 쓰고 자기만 술 안 먹기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다음날 빡 돌아서 그냥 집 나간 거예요. 그리고 아까 1부에서 남편분이 계속 대화할 때 그냥 웃고 넘어가고 회피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진태현 씨가 좀 짚어주십니다. 항상 저렇게 아내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억울했다는 듯이 이제야 좀 대화 통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하는 듯이 맨날 저렇게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되돌려서 공격을 하거나 너는 그래서 바람 폈냐? 라고 맨날 바람 공격해요. 이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된 거예요. 회피. 대화 시도 회피. 왜? 어차피 말 안 통하니까. 이분 결혼 생활 12개월 한 거 아니에요. 12년 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무슨 말만 하면 막 웃으면서 마치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어떤 감정의 동조도 없이 웃으면서 회피하는 남편이랑 12년을 못 살죠. 이건 제 뇌피셜인데 방송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마 이 남편은 삶이 조금 고달펐을 때 바에 가서 바의 사장이었던 6살 연상의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의 외모는 그때 되게 예뻤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바에서 이 남자분은 좀 센 캐를 좋아하는데 진상인 남자 손님들한테도 전혀 굽히지 않고 싸우는 아내분한테 반했을 거예요. 이 둘은 50일 만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 초반에는 아내 말처럼 싸움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내가 지시하면 따르고 받들겠습니다. 그냥 아내가 혼내면 혼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렇게 살다가 남편이 번아웃이 온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계속 참고 살아요? 못 참죠. 거기에다가 만약에 불합리하게 참아야 한다면. 남편분은 그래서 극단적인 시도를 한 겁니다. 다행히 실패를 하셨고 남편분은 그 뒤로 이렇게 못 살겠다라고 본인이 의식적으로 생각했든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됐든 이제 아내 말을 더 이상 예전처럼 듣지 않게 됐고 만남 앱 같은 걸 설치해서 다른 여자들하고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싸움을 걸어올 때마다 옛날처럼 살고 싶지 않으니까 웃어넘기
넘겼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넘겨버려. 아, 알았어, 미안 하고 그냥 계속 웃어 넘긴 거예요. 이러니까 아내가 긁혔습니다. 자, 나르 특 뭐가 있죠? 상대가 웃으면 더 화낸다. 나르들은요, 말싸움을 할 때 상대가 화를 내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장훈 형님하고 말다툼을 아내분이 한 5차례쯤 하거든요. 5차례 할 때마다 서장훈 형님이 표정이 안 좋아지고 참는 게 보이고 그만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짜증이 난 표정을 숨기지를 못하셔. 나르들은 이럴 때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나르들이 어떨 때 많이 긁히냐면요, 대화를 나누는데 상대가 웃을 때입니다. 나르인 상대가 너 근데 저거 저식 했었잖아. 아, 내가 그랬었나? 아, 기억 안 났어. 알려줘서 고마워. 나 까먹었었는데 네가 알려줘서 좋은 추억 기억났다. 고마워. 이러면 미쳐요, 나르들이. 만약에 너 옛날에 뭐뭐 했잖아. 그거 왜 지금 말해? 남친구인데 왜 얘기하는데? 아, 미안. 너 말하면 안 되는지 몰랐어. 이러고 집에 가서 신 같은 년. 남자친구 옆에서 아주 꼴이 좋다. 자기가 이긴 줄 알아요. 반대로 남자친구 옆에 있는데 너 근데 옛날에 전남친 어쩌지? 아, 맞다. 걔 만났었지. 오빠 나 옛날에 어떤 애 만났었어. 나 이거 기억 안 났었는데. 아, 알려줘서 너무 고마워. 나 좋은 추억 떠올랐잖아. 이따 오빠하고 그 얘기 해야겠다. 고마워. 이러면 오히려 나르들이 미치거든요. 남편분이 아마 본능적으로 나르를 상대하는 방법을 익히신 것 같아요. 아내가 불합리한 얘기를 할 때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아내는 더 강해져. 나는 미쳐가고 아내는 강해져. 얼마나 미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미쳐. 근데 진짜 죽다 살아나니까 이제 깨우쳐버린 거야. 불합리한 걸 시켰어? 알았어 할게 하고 가서 안 해. 그거 하라니까 왜 안 했어? 아, 깜빡했다. 미안. 아, 깜빡했다. 이러니까 아내가 점점 미쳐가. 본능적으로 익히신 것 같아, 나는. 제 뇌피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남편이 지금 내가 다른 남자들 만나는 게 불만이라고 하는데 24년 4월부터는 밖에 아예 나가지를 않는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 때문에. 계속 애들 때문에 참는다. 애들 때문에 너랑 산다. 애들 때문에 너랑 만났다. 계속 애 핑계를 대거든요. 근데 이 아내분의 문제가 모든 관계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가져야 하고 이겨야 하고 자기 말대로 상대가 따라야 하는 이 지배욕이 당연히 아이들한테도 미칩니다. 제가 나르 관련 콘텐츠들을 볼 때 나르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라고 거의 확신했던 거, 그리고 전문가분들도 이런 상황에 나르를 만나면 가장 피해가 큽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바로 부모 나르거든요. 특히나 엄마 딸 관계인데 엄마가 나르일 때 딸이 받는 피해와 상처가 정말 너무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뭐 그나마 다행히 이제 아들이긴 한데 이 아드님한테도 남편한테 하는 거랑 똑같이 기싸움을 하고요. 네가 먼저 시작했다를 해요. 뭐 아이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제가 또 울어버리니까 그냥 임팩트 있는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남자아이가 학교 파하고 돌아오는데 촬영 당시가 더울 때여서 땀이 좀 났어요. 아내분께서 아이 머리 적셔져 있으니까 이거 뭐야, 왜 젖었어? 왔으니까. 뭘 와? 학교 갔다 왔으니까 더우니까 밖에. 이대로 집에 가서 아내분은 침대에 누워서 자기가 지금 화났고 삐졌고 너랑 대화하기 싫은 상태라는 걸 아이한테 계속해서 어필하고요. 아이는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계속 발을 동동 구르다가 엄마 방에 잠깐 들어가서 말을 걸어보는데 대답이 없고 눈도 안 마주쳐지고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할까 몇 시간 동안 고민을 하다가 편지를 써요. 엄마, 아까 제가 좀 예민해서 그렇게 엄마한테 짜증 부렸어요. 죄송해요 라고 편지를 써요. 엄마한테 편지를 갖다 줍니다. 안 읽어요. 계속 안 읽어요. 아들은 방에 들어와서 엄마 편지 읽었어요? 물어봐요. 대답도 안 해요. 쳐다도 안 봐요. 한참 뒤에 편지를 읽고 엄마도 편지를 써서 아이한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식탁에 던지고 다시 침대로 들어갑니다. 엄마도 소중한 사람이야. 왜 너만 존중받으려고 해? 엄마도 행복하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다시는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 11살짜리 애한테. 당연히 이 부분이 나올 때 진태현 배우께서는 좀 많이 우셨어요. 이분도 아이한테 좀 약하시죠. 개인적인 사연도 있으시고. 자기는 애들을 막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대. 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또 동문서답이죠. 그러니까 이 나르들 특 중에 하나가 역시 이제 극단성이잖아요. 뭐든지 뭐 아니면 도잖아요. 아이한테 자상하게 해주는 것은 아이가 되바라지게 크게 한다. 아이를 학대해야 아이가 올바르게 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없겠죠, 당연히. 아이한테 친절하고 자상하게 해줘도 예의 바르게 크는 애들은 널렸고 아이가 버릇없이 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학대할 이유는 없죠. 오히려 잘못된 훈육 방식이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정해놨어요.
자기는 아이한테 그렇게밖에 훈육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르의 성향이 강하시니까 그런 걸로 보이니까 내가 틀리진 않았어요. 그러면 애가 틀려야 해요. 혹은 내가 하는 잘못된 언행들이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먼저 저지르고 뒤에 이유를 찾는. 그래서 내가 이런 식의 훈육을 하는 이유는 아이가 버릇없이 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만의 훈육 방법을 사용하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패널 분들이 저한테 참견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학대까지는 아닌 것 같던데 학대 맞습니다. 정서적 학대입니다. 참고로 이 아내분은 남편한테 이거보다 훨씬 가벼운 정서적인 마음 상함을 느끼시고 자기가 학대당했다고 말하신 분입니다. 저게 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학대를 너무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저는 어렸을 때 좀 파이팅 있게 자라본 사람으로서 확실히 정말 명확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너 엄마한테 누가 그렇게 싸가지 없이 얘기하래. 이리 와 임마. 등짝을 쳐맞아요. 이게 훨씬 학대가 아닙니다. 등짝을 맞아도 아파서 울겠지만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고요. 조금 있다 엄마한테 엄마 미안해요 하면서 엄마한테 안겨서 울고, 엄마가 간식 주면은 간식 먹고 웃으면서 엄마랑 화해합니다. 이게 오히려 정상적인 훈육입니다. 아이가 잘못을 하고 잘못에 타당한 혼을 나고 그 뒤에 풀어주고 한 바퀴가 돌아야 돼요. 요즘에 이제 안 때리는 세상이 됐지만 저 어릴 땐 이게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죠.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잘못을 했는데 엄마가 몇 시간 동안 나랑 말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내가 말 시켜도 대답도 안 해. 이게 훨씬 학대고 이게 훨씬 아이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여자친구라고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여자친구한테 좀 잘못을 했어요. 그냥 약간 입버릇처럼 이런 미안 했을 때 당신의 여자친구가 욕하지 말랬지. 아 미안 진짜 다음에 또 욕해봐. 이렇게 끝나는 싸움과 방금 나한테 욕했어? 너한테 한 게 아니고 욕했잖아 나한테. 이러고 6시간 동안 말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게 더 싫으세요? 심지어 성인도 후자가 훨씬 싫어요. 후자가 더 좋은 사람 있어요? 그분은 헤어지고 싶은 사람이고 이참에 헤어지고 싶은 거고. 애는 어떡하겠어요? 애한테는 부모가 신이고 우주란 말이에요. 신과 우주한테 부정당하는 게 어떤 느낌이겠냐고요. 그리고 아내는 자기는 누구한테 참견받는 걸 싫어한대. 어떤 참견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한테 질문하지 말래. 남편한테 나한테 질문하지 마. 제작진이 물어봅니다. 어떤 질문하세요? 어디가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싫어한대요. 자기가 성인인데 일일이 너한테 보고를 해야 되냐고. 그러면 앞에 이미 내용이 나왔지만 어디가라고 왜 물어봐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내가 편의점을 가고 마트를 가도 어디가라고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내는 자꾸 SNS에서 만난 외간 남자랑 밥을 먹으러 다니니까 어디가라고 더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아내는 사생활 침해래요. 취조래요. 어디가가. 그리고 이거는 사이가 안 좋아지기 전에부터도 원래 그랬대요. 이거 기억하세요. 원래 그랬다는 거. 서장훈 형님이 물어봅니다. 아니 근데 부부끼리 어디 가도 못할 거면은 같이 왜서 아니 근데 저한테 술 먹고 어쩌 또 말을 끊고 들어옵니다. 서장훈 형님이 또 말을 하면서 서장훈 형님이 이제 눈이 화났어요. 솔직히 지금 블러킹 하는 척 하면서 대가리 쳤을 때만큼 화났어요 지금. 그래서 서장훈 형님이 약간 이렇게 무섭게 보거든요. 저였으면 바로 눈 깔았습니다. 아내분 제가 똑같이 해볼까요? 아니 술 마셔. 지도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 서장훈 씨가 이제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아내분이랑 대화를 합니까? 이게 또 이 아내분께서 자기가 말없이 어디를 가서 구린 짓을 하니까 자격지심 혹은 구려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장훈 형님이 하려고 했던 말이 뭐냐면 아니 어디를 가든 뭐 술을 마시러 가든 편의점을 가든 동네 앞에 산책을 가든 부부끼리 어디 가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굉장히 상식적인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 뿐이거든요. 자, 이것도 이제 나르들이 많이 써먹는 방법인데요. 자기가 궁지에 몰렸을 때 너가 이해를 잘 못했구나. 수법. 서장훈 형님이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런 것도 못 물어볼 것 같으면 결혼생활 왜 합니까? 자 들어보세요. 제가 처음에 그 질문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대답을 했죠. 제가 안 했을까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어디 가라는 질문을 끔찍하게 싫어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난 뭐 어마무시한 게 나올 줄 알았어. 어디 가라고 물어본 다음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언제 와라고 얘기해요. 항상 어디 가에서 끝나는 법이 없고요. 언제 와를 같이 얘기해요.
거기에서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라는 질문을 싫어하는 거예요. 또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별거 아닌 거라고 정해놓은 일을 나는 너무 큰 고통이라고 결정 지어놓고 상대한테 그걸 얘기하고 너도 나와 똑같이 이해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어디서 많이 봤죠. 보통의 사람들이 이거는 사과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 저한테 사과하라는 거는 저한테 죽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과를 하는 건 나한테 죽으라는 거예요 라고 자기가 정했잖아요. 그래도 사과해야죠. 지금 나한테 죽으라고 했어. 이 새끼 인자야. 나르트 여기서도 정해놨어요. 남편이 아내가 오밤중에 싸돌아 다니는데 어디 가라고 물어보는 게 자기는 끔찍하게 너무 싫다고 정해놨어. 그래서 그렇게 바뀐 거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기억하시라고 했던 말 기억하시죠?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원래 싫어했어요.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남편이 자기를 계속해서 통제해서 구속해서 처음엔 안 그랬는데 싫어진 거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맞는 말인 거예요? 아까 초반에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면서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자기는 원래 통제받는 걸 싫어한다고. 근데 지금은 남편이 워낙 자기를 통제하고 구속해서 그런 질문을 받는 게 싫어졌대요. 근데 남편분 말을 들어보면 더 환장합니다. 왜? 서장훈 형님이 물어보죠. 남편분 뭐 계속 전화하고 그런 거요? 밖에 나갔을 때? 뭐 새벽 4, 5시가 돼도 안 들어오니까 그때 전화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아내분 주장입니다. 서로 이혼 소송 후에 자기가 그렇게 새벽에 술 마시러 다녔다. 근데 남편분 주장은 다릅니다. 옛날부터 그랬다고. 저는 남편분 말을 더 믿습니다. 근데 아내분 말이 맞다고 쳐보죠. 나르 성향이 강한 사람하고 상대할 때 뭐 그렇다 치조는 하면 안 되긴 하지만 그냥 그렇다 쳐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논리에는 매우 이상한 점이 있거든요. 아내분 입장입니다. 아니 어차피 이혼 소송을 했는데 아니 어디를 가냐 언제 오냐 이런 거 물어볼 필요가 대체 왜 있냐고요. 그래서 난 나를 취조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싫어했던 거라고요. 어차피 이혼할 건데. 서장훈 형님이 얘기합니다. 그 논리면 이혼 소송 했는데 남편이 바람 피운 것에 대해서는 아까 왜 그렇게 쥐잡듯이 잡았어요? 외통수죠. 자, 나르특 이렇게 외통수 걸렸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핀트 돌리기, 거짓말치기. 저 이 사람한테 화 안 냈어요. 화 존나 냈죠. 그러니까 이제 서장훈 형님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환장할 지경이에요. 아까 남편의 잘못이 나오는 부분에서 메모까지 하고 막 날짜까지 맞춰보면서 남편이 바람을 펴서 어쨌네 저쨌네 심지어 상간녀 소송을 한 사람이잖아요. 소송 중이에요 현재. 근데 남편이 바람 핀 게 이혼 소송 후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혼 소송을 하고 이혼 소송 중에 이 사람 뭐 새벽에 술 마시러 가고 어떤 남자랑 동거도 하고 한 거예요. 남편도 그 기간 중에 그 베이비시터하고 바람을 핀 거예요. 근데 아까 1부 때 이 여자는 너 그래서 바람 폈냐? 그래서 바람 폈냐? 셀 수도 없이 얘기하고 남편 바람 핀 거 가지고 성질을 엄청 냈어. 근데 지금은 자기가 새벽에 술 마시러 가는 거 이혼 소송 후인데 어차피 이혼할 건데 왜 지랄이냐고 하잖아. 서장훈 형님이 당연히 마땅히 물어보겠죠. 그럼 이혼 소송 후에 남편이 바람 핀 건 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화를 내신 거예요? 저 화 안 냈는데요. 핀트 돌리기, 거짓말하기.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르들이 숨쉬듯이 괜히 이걸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핀트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아까 화를 냈는지 안 냈는지로 이제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르들이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게 말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패시브 스킬인 거예요. 이걸 캐치하면 상대하기가 쉬운데 캐치를 못하면 상대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로남불이 너무 극심하잖아요. 이혼 소송 후에 나한테 뭐라 하지 마. 이혼 소송 후에 바람을 펴? 고소고소 총난다. 아니 이분도 이혼 소송 후에 한 건데 왜 뭐라고 화내시는 거야? 화 안 냈는데요? 아니 아까 분명히 화를 내셨는데 아니 저 화 안 냈어요. 아니 아까 거 봐봐 화 냈지. 화낸 이야기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존에 문제 삼았던 걸 철저하게 넘어가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나르상대법. 서장훈 형님이 조금 화났어요. 다다다다다다 합니다. 아내 논리대로면 이혼 소송 후에 바람 피운 거니까 괜찮은 거예요? 네. 이제 전원 뇌정지. 그리고 서장훈 형님도 괜찮으면 뭐 어쩔 수 없죠. 서장훈 형님이 당연히 이제 정상인들 위주로 상대를 하셨을 테니까 인생 동안 여기에서 괜찮으면 뭐 할 말 없네. 아니죠. 상간녀 소송했잖아요. 괜찮은데 왜 바람핀 걸로 자꾸 뭐라고 하고 괜찮은데 왜 상간녀 소송을 하냐고.
여기서도 또 똑같아요. 자기는 바람 핀 거 괜찮다고 했잖아. 방금 안 괜찮아 이 사람. 왜냐면 VCR에 또 얘기하고 있어. 너 그러면 기본적으로 딴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잘 거면 계속 얘기해. 몇 번째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 수십 번을 쳐 얘기하고 있어. 이거 나르들이 많이 쓰는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너 바람 폈을 때 있잖아. 나 애기 17개월이었어. 자, 이렇게 들어보면 마치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아내를 두고 갓난 아기를 두고 이 남자가 바람을 핀 파렴치한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사건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둘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별거한 기간이었습니다. 별거한 기간 동안 베이비시터를 고용을 하신 거고 그 베이비시터랑 바람을 피신 건데 왜 이 베이비시터랑 바람을 폈냐면요. 이 아내분이 집을 나가셔서 다른 남자와 동거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서야 나와요. 너도 잤잖아 남자랑.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난 여기 들었을 때 진짜 약간 뇌정지가 왔어요. 여태까지 수십 번 남편 바람으로 난리를 쳤잖아. 자기가 먼저 폈어요 바람을. 심지어 동거야 여긴. 딴 남자랑 살았어. 몇 주 동안. 순서가 이렇게 돼요. 서로 뭐 지주 먹고 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오케이. 찢어진 거예요. 아내분이 남편한테 거짓말 치고 다른 남자랑 동거를 한 거예요. 남편분은 애기들이랑 원래 집에서 살고 있었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거짓말한 걸 알았어. 딴 남자랑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뭐 SNS로 알게 됐겠죠. 남편분은 오케이 어차피 이혼할 건데 이러면서 치킨도 쏴줬대. 같이 먹어 이러면서 축하해 잘 살아. 그리고 여기가 동거를 하니까 이 아저씨도 그 베이비시터하고 바람을 핀 거예요. 이게 순서야. 근데 여태까지 계속 바람을 한 거야. 그래서 바람 폈냐? 그래서 걔랑 잤냐?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여자 뭐라는 줄 아세요? 나도 한번 충동적으로 다른 남자랑 잡아? 잤잖아. 남편분이 한 겁니다. 또 잤잖아. 아니 충동적으로 야 말 똑바로 안 들어? 충동적으로 잡을 거라고 했잖아 내가 방금. 이렇게 웃는 게 오히려 긁히는 거야 이게. 현재 남편도 상간남 소송 중이에요. 자 근데 이상하시죠? 남편분이 둘이 잘 살아 하면서 치킨까지 보내줬다고 하는데 왜 상간남 소송을 하지? 이것도 뒤로 밀어가지고 남편분을 앞에 이제 욕먹게 세팅이 된 게 좀 아쉽긴 한데 밸런스 맞추려면 또 어쩔 수 없나 싶기도 하고. 원래 그 둘의 만남을 실제로 응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둘이 안 좋게 헤어진 거예요. 안 좋게 헤어져서 그 남자가 상간남이 둘이서 뭐 동호회 이런 데서 만났나 봐요. 그 동호회 게시판 뭐 단톡 이런 데에다가 아내 험담을 엄청 한 거야. 이래서 남편이 그걸 보고 이 사람 진짜 가만두면 안 되겠네 나쁜 사람이네 해서 상간남 소송을 한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자 그럼 상간남이랑 아내는 왜 안 좋게 헤어졌냐? 아내가 바람을 폈습니다. 이중 스파이야 뭐야. 그러니까 이 아내분은 혼인 중인 별거 기간 동안 다른 남자랑 동거를 했고요. 그 동거 기간 동안 또 제3의 남자랑 바람을 폈고요. 그래서 동거남이랑 헤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진짜 대박인데요. 서정훈 형님도 이제 뇌정지가 와요. 이제 화도 안 나. 이쯤 되면 화가 안 나요. 뇌정지가 왔어요 지금 사람들이. 뭐지? 그럼 아까 왜 남편 바람 핀 걸 계속 뭐라고 한 거야? 자기가 더 심한데 왜 이러는 거지?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니 본인은 더블 바람 피셔놓고 그 남편이 그러면 아내분이 먼저 동거한 사실을 안 후에 그 베이비시터하고 바람을 핀 건데 왜 그렇게 남편을 쥐잡듯이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 논리대로면 아까 이혼 소송 후에 별거 기간 동안에는 바람 피워도 괜찮다면서요. 어차피 서로 남남이니까. 근데 남편 왜 쥐잡듯이 잡으신 거예요? 라고 하니까 아내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남편의 바람을 안 것은 최근이다. 그래서 화내고 뭐라고 해도 된다.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시죠? 별거 기간이었던 사이가 안 좋았던 시기에 내가 바람을 폈어. 근데 내가 바람 핀 걸 그 당시 남편이 알았어. 2023년에. 근데 그때는 별거 기간이고 서로 헤어지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무죄임. 자 근데 나는 2024년 4월에 남편이 작년에 다른 여자랑 잔 걸 알게 됐어. 그때는 우리가 별거 기간이 아니고 같이 살림을 합친 상태였으니까 나는 남편한테 화내도 됨. 이게 아내 논리입니다.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바람을 핀 시기로 결정을 하겠죠. 그럼 아내 논리대로 별거 기간 동안 이혼 소송 중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난 거니까 둘 다 무죄든지 아니면 어쨌든 혼인 중이니까 둘 다 유죄여야 하잖아요. 근데 아내는 서로가 바람 핀 시기가 같지만 나는 남편의 바람을 최근에 알았고 최근에 우리는 결별 상태가 아니므로 나는 남편한테 바람으로 공격해도 되고 남편은 나한테 바람으로 공격하면 안 된다입니다. 뭐 아까 이미 나왔지만 자기가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착한 일, 나쁜 일,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결정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뇌정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저 그러면은 상간녀 소송은 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아내분한테 어떻게 하려고 상간남 소송을 하신 게 아니고 그 상간남이 아내분한테 계속해서 잘못을 하시니까 그 상간남을 좀 혼내주려고 상간남 소송을 하신 거잖아요. 아내분은 근데 상간녀 소송을 왜 하신 거예요? 소송이 잘못인가요? 아니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 상간녀를 고소하는 게 제가 잘못한 일인 건 거예요? 제가 뭐 죄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상간녀 소송을 하면 안 되는 나라인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본인도 알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취지로 물어보는지. 본인은 더블 바람을 피고 딴 남자랑 동거까지 한 기간에 남편은 짧은 바람을 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라는 취지인데 이 여자는 상간녀를 고소하는 게 제가 잘못한 건가요로 또 핀트를 틀었습니다. 진짜 암 걸릴 것 같다. 레전드가 하나 나오는데 와 진짜 대단하다 이 사람. 지금 어쨌든 본인 제외하고 전원이 다 답답해하고 전원이 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자기는 상간녀 소송을 해도 되는 거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거 실제로 나온 겁니다. 지금 제가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상간녀 소송이 안 되면 경찰에서 안 된다고 했겠죠. 변호사가 안 된다고 했겠죠. 뭐가 생각나시죠? 아니 아무도 안 죽었는데 왜 살인죄 고소를 하신 거예요? 살인죄 고소가 안 된다면 고소장을 받고 감사합니다 돌아가십시오 라고 한 경찰은 뭘까요? 이거 제가 지어낸 거 아니고 진짜로 나온 거예요. 만약에 고소가 안 되면 변호사가 안 된다고 했겠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아마 수명이 몇 시간씩 줄었을 거예요. 아마 자기도 핀트를 알 거야. 그리고 이제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기 스태프분들하고 뒤에 이제 다른 부부 출연자분들한테도 물어보고 너무 당연하지만 전원 다 아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살인죄가 없어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핀 사실이 없어져요? 라는 이제 비유로 그럼 살인죄가 없어지나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한테 사실 더 불리하잖아요. 본인은 2명 죽였으니까 그러면. 논리가 진짜 기가 막힌데 이제 아내의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화났을 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행동들을 한다. 그 욕에는 패드립이 니가 이니까 니도 티내지 말고 왜 사냐 왜 살아 네가 부모 욕먹인다 네 아들들도 그렇게 키워봐 나중에 너도 네처럼 그렇게 늙어가는 거야. 네, 뭐 욕설이나 비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이제 그렇게 하고요. 이게 제가 또 이제 애기 나오면은 제가 또 울어버리니까 최대한 좀 짧게 할게요. 너 왜 거짓말했어? 죄송해요. 너 이거 입고 간다고 해놓고 왜 저거 입으려고 한 거야? 그게 너 거짓말했지. 너 거짓말했으니까 이 옷 엄마가 다 찢어버릴 거야. 잘라버릴 거야. 엄마 그러지 마세요. 엄마 제발요. 아니 너는 내 마음을 찢어놨어. 그래서 네가 제일 아끼는 옷을 찢어야겠어. 옷을 가져가서 가위로 막 썹니다. 엄마 제발 엄마 하지 마세요. 제발요 제발. 울음바다입니다. 이거 학대예요. 근데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영상 제가 찍었습니다. 본인은 뿌듯해하고 있어요. 자기가 훈육을 잘했다고. 이게 지금 둘째 아들인데요. 심지어 아침에 6시에 남편이 출근을 하잖아요. 아이들은 뭐 한 8시쯤에 이제 학교를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남편이 8시 반 이럴 때 와이프한테서 연락을 받아요. 무슨 연락이냐면 아들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전화해서 깨워. 그러니까 본인은 일어나서 침대에서 계속 SNS 하고 있어요. 안방에서 나가지도 않아요. 남편은 이미 출근했고요. 아들이 자고 있잖아요. 자기가 가서 학교 가야지 하고 깨우는 게 아니고요. 남편한테 전화합니다. 네 아들 학교 가라고 깨워. 애가 ADHD라서 확실하게 교육을 해야 된대. 이제 둘째 애는 엄마를 굉장히 무서워하고요. 한 번도 아이들 아침밥을 챙겨준 적이 없다고 하고요. 본인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알아서 컸기 때문에 자기 애들도 그렇게 커야 한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박하선 씨도 이제 조금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신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박하선 씨가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 혼자서 밥하고 빨래하고 다 했는데요. 저는 제 딸을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키웁니다. 이건 제 예상이지만 아마 그럴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심지어 끝부분에 나오더라고요. 그냥 아예 대놓고. 이 사람은 아마 자녀분들한테 당연히 안 좋은 대우를 받을 거고요. 이 사람은 자녀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내가 너희들 때문에 무엇을 포기했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어떤 힘듦을 겪었는데 너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계속해서 자식들한테 죄책감을 부여하는 식으로 말년을 살아갈 거예요. 근데 이게 심지어 이미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미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한테 너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요. 아들은 엄마 죄송해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학대로 봅니다. 형 그런데 그런 거 안 통해. 뭐 통하는 사람도 있고 안 통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안 통하는 사람도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죠. 그게 문제죠. 엄마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는 그게 커서까지도 이어집니다. 그게 없어지진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아내분의 다양한 문제를 보여주면서 서로의 이혼 의사는 남편분은 원래 많이 없었는데 마지막에 100%로 바뀌었고요. 아내분은 오히려 100%였는데 안 할 수도 있겠다로 바뀌었습니다. ADHD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둘째 아들이 ADHD예요. 요즘에 또 흔하기도 하고. 근데 아내분이 남편한테 너 때문에 ADHD인 것 같다라고 먼저 얘기했고요. 남편이 병원에서 ADHD는 모계 유전이래라고 얘기하니까 아내분이 화가 나서 새벽 6시 반에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이 진짜로 저한테서 둘째 아이의 ADHD가 유전됐다고 말씀하셨나요? 라는 장문의 문자. 저분은 안 변할 것 같긴 해요, 사실. 그리고 아이들이 좀 짠하긴 한데 아이들이 또 엄마를 좋아하긴 하니까 그래서 뭐 대단히 학대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모계 유전이다 이건 팩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안 찾아봐서. 근데 남편분은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들었다라고 주장하십니다. 근데 ADHD가 어디 유전인지 엄마한테서 왔는지 아빠한테서 왔는지가 저는 하나도 안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아이를 케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새벽 6시 반에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내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애가 엄마 눈치를 엄청 많이 보죠. 저런 환경에서 자라면 누구나 ADHD 될 것 같음. 그리고 애가 좀 짠했던 게 뭐냐면 이제 4학년쯤 됐으니까 차라리 친구들하고만 놀고 싶어 하고 게임만 하고 싶어 하고 이랬으면 차라리 나을 텐데 엄마나 아빠하고 정서적인 유대를 굉장히 느끼고 싶어 하는 아이 유형이에요. 남자아이인데도. 그래서 아빠하고도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어 하고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데 아빠는 순수하게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잘 못해주고 엄마는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가혹하게 학대로 볼 수 있는 뭐 그런 것까지 하고 이러니까 아이가 정서적인 교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엄마가 자신을 탓하는 가스라이팅 편지를 읽어야 하고 아이가. 그래서 좀 짠해요. 나중에 본인 잘못 아니라 엄마 잘못인 거 알게 되면 배신감 장난 아닐 거다. 그러게요. 미래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가 저런 사람이었는데 연 끊고 사니까 들리는 소리로 내 욕하면서 자기 모시고 살아야 한다.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전형적이네요.